혹시 이런 밤을 보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소식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아침이 와도 피곤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이토록 우리를 괴롭힐까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과 똑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전쟁터에서, 배신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조차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오늘 당신에게 전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흔드는 것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가족과 대화하다가, 혹은 오래된 친구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그것은 큰 사건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문자 메시지의 늦은 답장, 기대했던 일이 틀어진 작은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깊게 퍼져나갑니다. 흔들림의 뿌리에는 통제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일이 계획대로 되기를, 건강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수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더 했어야 했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우리는 답 없는 미로 속을 헤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오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자책이 시작되고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런 흔들림은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살았나? 같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상실을 더 자주 경험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소식에,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하루에.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흔들림 속에서 길을 잃고 중심을 잃고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결은 언제나 칩니다. 바람은 언제나 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물결과 바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쓰러지고, 궁정에서는 음모가 꾸며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황제조차 이것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
오직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반응에만 집중하라. 이 말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 내가 편할 텐데. 날씨가 좋아야 기분이 좋을 텐데. 우리는 외부 조건이 먼저 바뀌어야 우리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부 조건들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황제는 다르게 말합니다. 외부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날씨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말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리는 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를 원망하며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황제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히 보라고 말합니다. 상처는 상처로, 고통은 고통으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불필요한 해석과 판단을 덧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가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이런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버림받았어. 이런 해석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황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그 친구가 당신을 만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그 친구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바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말합니다. 사실과 판단을 분리하라고. 일어난 일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구분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도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 방식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선택의 힘이 우리 삶 전체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과정을 단계별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건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또는 걸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즉시 해석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또는 이것은 나쁜 일이다. 이 판단은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입니다. 판단이 내려지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나쁜 일이라고 판단하면 불안이나 슬픔이나 분노가 옵니다. 감정은 판단의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반응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는 행동합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방을 멀리합니다. 슬프면 혼자 방에 틀어박히거나 눈물을 흘립니다. 사건 판단 감정 반응. 이것이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단계, 판단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건이 나를 화나게 했어. 하지만 황제는 다르게 말합니다. 사건 자체가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당신을 화나게 했다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만약 사건 자체가 우리를 화나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판단이 우리를 화나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명절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부모로서 실패했어. 이런 판단을 내리면 깊은 슬픔과 자책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사정이 있었겠지. 직장일이 바쁠 수도 있고 자녀의 가족에게도 계획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실망은 있을 수 있지만 깊은 슬픔이나 자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은 같습니다. 하지만 판단이 다르고 그래서 감정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는 판단을 내릴까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특정한 판단 패턴을 학습해 왔습니다. 둘째, 우리 뇌는 위험을 감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셋째, 특히 노년기에는 상실의 경험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또 잃는 거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제는 말합니다. 이 판단들을 의식적으로 살펴보라고. 자동으로 떠오르는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물어보라고. 이것이 사실인가? 내가 지금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해석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판단을 의식하는 순간 그 판단의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우리가 판단을 명확히 바라보면 그것이 만들어낸 불필요한 고통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상황에서만이라도 우리의 판단을 의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오랜 관계가 끝났을 때, 기대했던 일이 완전히 틀어졌을 때, 이런 순간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절망. 이 모든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은 한 번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것을 100번, 1000번 다시 겪습니다. 마음속에서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재생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만약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그리고 매번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다시 경험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는 고통을 놓지 못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유를 찾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이유를 찾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연장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말합니다. 고통을 붙잡지 말라고. 이미 일어난 일은 흘러가게 두라고. 물론 이것이 무감각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상실 앞에서 슬픈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불필요하게 연장하고 거기에 자책과 후회와 분노를 더해서 원래의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 자체로 이미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이런 생각들을 더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원래의 슬픔을 자책과 후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픔은 느끼되 자책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면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리두기입니다. 감정과 우리 자신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슬픔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매우 큽니다. 슬픔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과 내가 슬픔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나로 남아있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이 강렬할 때는요.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슬픔이 오고 있구나. 화가 나고 있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 감정을 붙잡을 것인가, 흘러가게 둘 것인가. 철학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겪는 상황들 속에서 황제의 가르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 자녀가 전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당분간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마음이 무너집니다. 역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당분간 자주 방문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짐이 되고 있다. 이것들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해석입니까? 황제는 묻습니다. 자녀가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말에 필요 없음과 짐이라는 의미를 덧붙인 것입니다. 이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바쁜 것은 자녀의 삶이 활발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수도 있고 자녀의 가족에게 시간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방문이 줄어든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살아온 삶, 당신이 쌓아온 경험, 당신이 가진 내면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은 있을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심을 유지합니다. 오래된 친구의 오해. 무심코 한 말을 친구가 오해했습니다. 친구는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사건은 무엇입니까? 친구가 당신의 말을 오해했고 화를 냈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공평해. 친구가 나를 제대로 봐주지 않아. 황제는 묻습니다. 친구의 반응을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친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해명할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마음을 열면 그때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마음을 닫는다면 그것도 친구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평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오해 때문에 며칠 동안 괴로워하며 잠을 못 자는 것. 그것은 친구가 우리에게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일입니다. 건강 악화의 두려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암이면 어떡하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사건은 무엇입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암이다. 오래 살지 못한다. 이것들은 확정된 사실입니까? 황제는 묻습니다. 당신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모르는 것입니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확정된 미래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미 수십 번 죽고 수십 번 가족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요. 하지만 황제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호흡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고통받아야 합니까? 물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삼키게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잘 먹고 잘 자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걱정이 떠오르면 아, 걱정이 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는 않는다. 이것이 바로 황제가 말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황제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호흡을 다스리기. 감정이 격해질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지고 불규칙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신경계는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호흡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다음 호흡을 어떻게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묵의 지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즉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맞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말합니다. 잠시 멈추라고.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우리가 즉각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는 대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다면 바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하루 또는 몇 시간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감정은 가라앉고 우리는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초점 바꾸기.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스러운 생각에 집중한다면 그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초점을 바꾼다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갈등 때문에 괴롭다면 의식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따뜻한 햇살, 맛있게 먹은 식사,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면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균형을 되찾습니다. 네 번째, 글로 쓰기. 황제는 자신의 생각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명상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이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살피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인가? 다르게 볼 수는 없는가? 글로 쓰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객관화합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은 끝이 없지만 종이에 적힌 생각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것은 다룰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 속에서 걷기. 황제는 자연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나무, 물, 바람, 계절의 흐름. 자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것을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가 나고 슬프고 괴롭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자연 속을 걸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듯이 감정도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여섯 번째, 작은 통제 가능한 일하기.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무력감을 느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방을 정리하거나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거나 오랜만에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황제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 하나를 정성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7번째 자비로운 마음.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황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화를 냈고 후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어제의 실수는 어제에 두고 오늘은 다시 최선을 다하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감정에 휩쓸렸다고 해서 오늘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흔들림은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느끼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표면은 파도칠 수 있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깊은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흔들림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황제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적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 우리가 내리는 판단,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나는 실패했다는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질병 자체가 아니라 나는 이제 끝이다는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황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고. 사건을 바꿀 수 없지만 사건에 대한 판단은 바꿀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은 바꿀 수 있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자유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우리 삶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흔들릴 때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이 질문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통제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에 평온이 있다는 것을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이제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야 할 일이 온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힘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십시오.